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월 29일부터 실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보다 쉽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대출의 취지는 신생아 출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례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대출이 실시되자마자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됐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출이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된 겁니다. 해당 대출의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꼭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엇인지, 대출을 활용해 어떠한 주택을 구입하면 좋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출은 우리, 신한, KB, 농협, 하나은행 이렇게 5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나 지점에 따라서 취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으니 가까운 지점 혹은 자주 이용하시는 지점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구입자금 및 전세대출은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환대출의 경우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출 대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야 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가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잔금을 치른 상태라면 잔금 치른 지 3개월 내에 가셔서 신청해도 받아줍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럼 만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멘붕에 빠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하시기 전에 기금이 든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내가 대출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꼭 알아보시고, 적합하다고 나오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당 주택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등등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약에도 혹여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된다라는 등의 특약을 기입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성인이고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이어도 3개월 내 결혼 예정이 되어 있어 세대주가 될 사람은 신청을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의 범위를 정해 놓았죠. 23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다 되어 있고요. 또한 입양한 경우도 되나 대출 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 네 번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이 있으면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중복대출 금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행일 당일에 기존 받고 있는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라면 둘 다 대출은 안 되고 신생아 기준 한 명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일 경우에 1주택자에 한해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일 경우에 대환은 기존 대출 범위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등기 친 지 3개월이 안 됐고 대출을 2억 받았다라고 치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을 신청할 때 원래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 한도인 2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등기 친 지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최고 한도인 5억까지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대출 신청일 기준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액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둘이 합쳐서 돈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주택 자금인 디딤돌 대출인 경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 자금 대출인 경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부 합산 자산이 전체 평균값 이상인 사람들은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다음은 대출 한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입자금 대출은 수도권 85제곱, 읍면은 100제곱 이하면서 주택가격 9억 이하의 주택으로 LTV 70%, 생애 최초일 경우 80%까지 가능하며 DTI는 60%까지 보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85제곱, 읍면 100제곱 이하면서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이하로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 금액 총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이 가능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해당 영상과 같이 소득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1.6%에서 최고 3.3%까지 금리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영상에서 보여지듯 소득이 클수록 대출 기간 설정을 길게 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소득과 보증금 차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저 1.1%에서 최고 3%까지 금리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또한 영상에서 보여지듯 소득과 보증금이 클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의 금리의 경우 구입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4년의 혜택이 주어지나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자녀 1명당 구입자금 대출은 5년, 전세자금 대출은 4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각각 15년, 12년까지 최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를 살펴드리면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금리 플러스 0.55%,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금리 플러스 0.4%,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반드시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셔야 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기한 이익 상실돼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라든지 집을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해당 대출을 이용해 어떤 곳을 구매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 외곽지에 재건축 가능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혹은 서울 상급지 중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즉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나 모아타운 선정지, 역세권 재개발 추진지 등에 진입하셔서 차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거주를 하며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서울 시내 상급지의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40조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 과연 해당 대출이 현재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프로부동산 카페, 블로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